예, 경남 창원 박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성패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기준을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표절이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거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희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 반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 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그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그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거는 그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뭐 몇 명씩인지 정해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회사에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주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천안갑의 박찬호 의원입니다. 네. 먼저 본질의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장관 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통보받은 시점이요? 네. 통보받은 거는 아마 저기 조사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5월 한 중순경에 연락을 받으셨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5월 13일, 14일 뭐 그 근방에 연락을 받으신 걸로 추정됩니다. 뭐 제가 아세안 특사 나가 있을 때 그때 연락 그때가 받았습니다. 그 기간인가요? 네. 네. 뭐 누가 연락을 하셨나요? 어디 뭐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받으셨습니까? 네. 이 보면은 처음에 강경화,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그 춘추관까지 내려와서 직접 소개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김희수 헌재소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하시는 거하고 이게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하기 전에 후보 지명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죠. 네. 개인정보 그 제공 동의서도 네. 내셔야 될 거고 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도 내게 돼 있는데 그거 내셨나요? 네. 언제 내셨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뭐 못하겠는데요. 한 2주 전쯤 되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후보자의 이제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그 표절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검증을 했고 또 연구 지실성 검증센터 이런 데서도
이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이 뭐 신문에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전체 그 석사학위 논문의 페이지가 79페이지인데 21페이지를 통으로 무더기로 표절을 했어요. 50달러기 넘게 이게 동일합니다. 다른 그 인용 그 논문하고 이 근거도 사실 남기지 않고 했는데 이거 보고 이제 통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옆에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대변인을 하면서 평생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이게 정직한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내용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를 저 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야간 특수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한 그 학력이 정규 학력이 아닙니까? 야간 특수대학원은 정규 학력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대학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아니, 겁니다. 일반 대학원이든 특수대학원이든 그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특수대학원은 일반 대학원보다 어떤 학문적 수준이 부족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학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일부러 은폐하거나 숨긴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사이에 쭉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뭐 예. 네이버 다음 예. 포털 이런데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시면서 학력사항을 전부 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를 하셨단 말이죠. 예, 예, 예. 그 굳이, 포털이나 예. 이런데 기재된 것을 일부러 뭐 삭제를 하려고 하셨다든지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제 손으로 그런 일을 하진 않죠. 그럼 예. 밑에 보좌관 시켜서 하신 적은 아니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어쨌든 대해서는 저는 예. 그 학력을 꼭 써야 된다. 이걸 뭐 정규 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으로 예. 생각할 때요. 선거에 출마할 때 예.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이 명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특수대학원이라는 이유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물론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지금 확인을 쭉 해보니까 5월 14일 날 11시 또 5월 26일, 5월 30일 오전 10시에 우리 의원님 사무실 그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 IP 주소로 인터넷 그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우신 정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위키백과에 5월 14일, 26일 두 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석사학위 학력을 삭제를 하셨고요. 30일 날 10시에 나무위키라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인터넷 백과인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IP가 의원님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IP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우리 의원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인만큼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4대강 반대론자시죠? 네. 네, 그러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뉴스테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4대강 사업, 이 전임 정부에서 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우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언론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임 정부 사업이라도 공과를 봐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테이 사업은 그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네, 네.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예,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피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아니, 그런 생각하지 이야기는 않고 벌써 하셨고요.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기준을,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표절이 맞기 부족하다고.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것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